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송나영입니다. 계절이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며 일기예보에 오존주의보 발령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들 제목도요. 충남서 올해 첫 오존주의보 발령, 기도와 폐 손상 유발 오존주의보 첫 발령, 오존주의보 예년보다 빨라졌다. 이 정도인데요. 이렇게 보면 오존은 분명히 해로운 물질임이 분명한데, 그런데 또 시중에는 오존 살균 가전제품이 나오고요. 태양계로부터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은 두텁게 온전해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글쎄요, 오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오늘 박성훈의 사이언스 월드넷에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알쏭달쏭한 오존에 대해 알아봅니다.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님과 오존에 대해 알아봅니다. 라디오 상담실 과학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과학하면 너무 어렵고 따분하다 싶은데 교수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방송이 끝날 때쯤은 흥미진진하기 시작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공학 분야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렵긴 한데 우리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분야다 싶거든요. 네, 공부라는 게 별로 재미없는 거다라는 일종의 편견은 사실은 시험을 보고 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험과 평가를 전제로 하는 공부에 우리가 치이다 보니까 생겨난 그런 일종의 편견인데요. 시험과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부는 전반적으로 다 재미있습니다. 네. 특히 그 주제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일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 환경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니까 더욱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게 오존입니다. 오존이 일단 뭔가요? 네,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은 원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요. 가령 예컨대 물 하면 분자식을 H2O라고 흔히 하고, H2O라는 말은 워낙 네. 대중들도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H는 수소 원자고 O는 산소 원자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둘과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면 물이라는 물질을 만든다는 거죠. 오존은 산소 원자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산소 원자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산소 기체고요. 우리가 네. 숨 쉬는. 또 하나가 오존 기체예요. 이렇게 같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둘 이상 있을 때 이런 거를 동소체라고 하는데, 네. 같은 원소로 만들어진 물질이란 뜻이죠. 네. 동소체의 가장 흔한 예로는 다이아몬드와 흑연을 들 수 있습니다. 둘 다 네. 오직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물질인데 성질이 전혀 다르죠. 네. 그게 이제 원자들의 배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인데, 산소와 오존도 마찬가지로 동소체입니다. 산소 기체는 산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는, 그러니까 O2인 거죠. 분자식으로 하면. 반면 오존은 산소 원자 세 개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는, 그러니까 분자식으로 하면 O3인 네. 거죠.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도 원자들의 배열 상태가 다르다면 특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O2가 우리에게 좋잖아요. 그러면 O3도 좋은 게 3개가 모였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처음에 들 수 있는 생각이고요. 산소가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 산소가 뭔가를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같은 경우는 섭취한 음식물을 산소를 이용해서 태워서 아주 천천히 태워서 거기서 나온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으니까 생명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산소를 산화력이 강한, 그러니까 뭔가를 산화시키는 힘이 네. 강한 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존은 직관적으로 봐도 산소 원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산소 기체보다 산화력이 더 강할 것 같잖아요. 네, 네, 네.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오존 같은 경우에는 산화력이 너무 강해서 아. 얘가 좀 적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음식물만 산화시켜야 되는데 네. 너무 산화력이 강해서 가령 뭐 우리의 피부나 뭐 조직이나 이런 것까지 막 산화시키려고 아. 하면 이제 탈이 날 수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오존이요.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에 오존이 있는데 일단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일단 이 오존층은 지표면 근처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상공 한 3, 40km 아. 상공에 네. 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호흡할 일은 없으니까 네. 당장 우리에게 우리 호흡기에 위해를 가져다 주는 물질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오존층이 저 성층권에 있으면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 속의 자외선의 거의 대부분을 이 오존층에서 막아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오존층이 없다면, 가령 오존층에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죠. 구멍이 생겨서 자외선이 무사 통과하게 된다면 생명체가 살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은 에너지 강도가 너무 높은 빛이라서 우리 피부 조직이 금방 손상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고마운 존재죠. 네. 그런데 이 오존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도 하지만 대기권 안에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존층은 성층권에 존재하지만 네. 대기 오염물질로서의 오존은 당연히 우리가 생활하는 지표면 근처, 그러니까 대륙권 안에 존재해야 대기 오염물질이라고 부르겠죠. 네. 오존은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 오염물질 중에 하나로서 대륙권 내외도 오존층에서만큼은 아닐지라도 네. 상당히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리스어로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오존이. 이게 실제로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냄새인가요? 우리가 복사기나 레이저 프린터를 네. 작동시켰을 때 그 직후에 나는 그 쾌쾌한 냄새, 네, 네. 그게 바로 오존 냄새입니다. 복사기나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크를 종이에 묻히기 위해서 전기적인 힘을 이용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코로나 방전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밀도의 전기 에너지를 모았다가 이걸 방전시키면서 잉크 입자들을 하전시켜서 전기력을 이용해서 종이에 묻히는 거거든요. 네. 그 굉장히 높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이제 산소 분자가 쪼개지면서 산소 원자를 만들고 이거를 다른 산소 분자가 가져가면 오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생활 도처에 정말 깔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워낙 흔하게 만나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편리함의 대가라고 여기고 네. 체념하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오존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일 경우에 급성 영향도 굉장히 큰 물질이기 때문에 프린터나 복사기 같은 것을 돌렸을 때 쾌쾌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빨리 환기를 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시중에 오존 살균 가전제품이 나오는데 이 기기는 오존이 어떤 점을 이용한 건가요? 오존이 오염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화력이 너무 커서 우리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높은 산화력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이 생명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오존은 강한 살충력 또는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네. 소독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아, 거죠. 그러면 최근에 몇몇 지자체에서 상수도 소독에 오존을 쓰는 경우가 있던데 이게 같은 원리라고. 정확히 같은 아,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오존이 좋은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한 물질일 수도 있고요. 가령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고마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네. 다만 이것을 호흡하게 됐을 때는 또 우리에게 독성 물질이 될 수도 음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네. 이 좋다 나쁘다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대기 중에 오존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네, 오존이 산소 기체의 동소체이기 때문에 오존을 만들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산소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뭔가 높은 에너지가 산소 분자를 깨서 이 산소 분자라는 게 사실은 이 기체 중에 우리 공기 중에 무려 20%가 넘는 분율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기체잖아요. 네. 그 얘기는 산소 기체가 상당히 안정한 분자라는 뜻이에요. 불안정한 분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축적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안정한 물질인 산소 분자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높은 밀도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두 개의 산소 원자로 깨지면서 이 산소 원자가 다른 산소 분자를 만나면 이제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네. 성층권에서는 이 산소 분자를 깨는 역할을 자외선이 해요. 거기는 네. 아직 자외선이 풍부하니까. 네. 그래서 자외선이 산소 분자를 깨고 그럼으로써 오존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복사기나 프린터의 예를 들었는데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방전이라는 높은 밀도의 전기 에너지가 자외선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 중, 대륙권 대기 중에서는 자외선도 없고 뭐 우리가 복사기나 뭐 프린터를 야외에서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그 경우에는 산소 분자를 깰 만한 어떤 고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번개가 치지 않는 한. 네. 그러면 대륙권의 오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오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원자를 산소 분자가 제공하지 못하고요. 대신 산소 원자를 제공하는 게 바로 질소산화물이라는 되게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네. 질소산화물 속에 NO2라는 이산화질소가 얘는 자외선을 받아서 금방 일산화질소와 산소 원자로 깨집니다. 이때 산소 원자를 산소 분자가 받아서 오존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렇게 깨졌다가도 얘네들이 금방 다시 붙어서 다시 네. 이산화질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오존이 쉽게 만들어지지 못하겠죠. 네. 근데 이산화질소가 일산화질소와 산소 원자로 이렇게 깨졌을 때 일산화질소를 낼름 집어먹어 버리는 녀석이 있어요. 걔가 바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는 유기물질의 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라디칼이라고 부르는 놈들인데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없으면은 거의 오존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을 오존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전구 물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군요. 이런 원리로 오존이 발생되는 거군요.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님과 함께 오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존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자외선이 언급되던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둘은 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일단 성층권의 예를 들면 성층권에서
오존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자외선이죠. 네. 산소 분자를 쪼갰으로써 오존이 만들어지는데 이 오존 역시 자외선이 쪼갭니다. 오존은 산소 분자보다 덜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깨지죠. 그러니까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깨지면서 오존을 만들고 오존이 다시 자외선을 흡수해서 산소 원자와 산소 분자를 깨지고요. 그럼 이게 무한 반복되겠죠. 네. 오존과 산소 분자 사이가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는데 이쪽으로 갈 때나 저쪽으로 갈 때나 모두 자외선을 흡수한다는데 이야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계속 소모하는 거죠. 네.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준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오존과 산소 사이를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면서 자외선을 소모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덕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요. 네. 한편 대륙권에서도 오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원자를 자외선이 질소산화물을 파괴함으로써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륙권 오존 생성의 원인 역시 자외선입니다.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자외선과 오존은 정말 그러네요. 여러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네. 있죠. 네. 또 기온이 높아지면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 날씨와 오존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오존은 기본적으로 자외선이 있어야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으니까 네. 자외선 햇빛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오존은 낮에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낮이 긴 여름철에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일어나니까요. 날이 더운 여름철에 더 유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름이 그러겠네요. 낮도 길고 기온도 높으니까 특히 맑은 여름철의 낮 시간에 오존이 가장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후변화로 더운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오존 농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가 더워졌는데 그 더워진 지구에서는 오존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또 오존 자체도 역시 온실가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늘어난 오존 때문에 지구가 조금이라도 더 더워질 수 있겠죠. 네. 이런 거를 이제 피드백 혹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먹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는 걸 텐데 어떤 점에서 사람에게 해로운가요? 네, 아까 오존의 산화력 얘기했잖아요. 네. 산소보다도 산화력이 더 강한 물질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산소처럼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만 사용되면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산화력이 지나치면 우리 피부 특히 호흡기 내부의 피부 조직을 심하게 산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피부의 입장에서는 염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염증과 이것이 이제 심각해지면 암으로 발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호흡기 염증과 호흡기 암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에게 나쁘면 만물에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뭐 다른 생물들, 농작물에게도 나쁜 영향이 있겠죠. 맞습니다. 사람의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동물은 물론이고요.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식물도 동물처럼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에게 오존은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교통이나 뭐 산업시설 외에도 오존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또 가정, 특히 뭐 아파트 같은 생활 환경에서 배출되는 오존 농도는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사용하는 그런 원리로 작동되는 가령 복사기나 프린터기가 네.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런 기기를 작동시키는 실내에서는 그것이 가정이건 사무실이건 간에 오존이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나오는 오존의 양이 우리가 환기를 잘 시켜서 대기 중으로 흩어버리면은 사실은 뭐 대기 중 농도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작은 양인데 문제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 이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상당히 높은 농도까지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인체에 상당히 해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기를 작동시켰을 때는 반드시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실내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 곳이 많은데 이 공기청정기가 오존을 배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싶더라고요. 공기청정기 원리에 따라서 오존을 배출하는 청정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없애려고 운전을 시키는데 미세먼지를 잡는 방법 중에 전기 집진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방전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하전시켜서 전기력으로 끌어서 이제 집진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코로나 방전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복사기나 레이저 프린터가 사용하는 바로 그 코로나 방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오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랄까 전기 집진 그러니까 전기 집진기라기보다는 공기청정기라는 게 네. 물로 이야기하면 정수기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집집마다 우리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정수해 먹는 것보다는 상수도 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그걸로 먹는 물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훨씬 비용이 덜 들고 안전한 방법이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뭐랄까 신뢰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집집마다 정수기를 따로 네. 설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환기만 잘 시켜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대기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에 이제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게 네. 되는데 사실은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만 어느 정도 잡을 뿐 미세먼지를 제외한 다른 오염물질은 대부분 잘 잡지 못하고요. 심지어 오존 같은 경우에는 악영향까지도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과도한 어떤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교수님은 그냥 공기청정기를 실내에 두는 걸 크게 권하지는 않는 편이신가요? 네, 가령 뭐 저희 집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환기로 해결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환기하기가 어려운 황사가 너무 심하게 왔을 네. 때라든지 미세먼지가 고농도여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이럴 경우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어떤 대체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어쨌거나 그 효과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오존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오존을 만들어낸 전구물질은 어쨌거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워낙 많이 돼 있고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늘 과잉입니다. 네. 그럴 때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오존을 만들어내는 키의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뭐 세탁소에서도 나오고 인쇄소에서도 나오고 워낙 배출원이 다양해서 네.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전구물질 두 가지를 모두 내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오존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님과 함께 오존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교수님이기도 하지만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 박성훈 교수님의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2집 앨범 수록곡 과일집에서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학이 일상으로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구름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허공에 떠있던 두 발을 땅 위에 단단히 딛고 선다는 거죠. 과학이 일상으로 들어온다는 건 우리의 욕망에 세상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차라리 세상 조화를 위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것을 욕망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빗물과 하수가 깨끗한 물이 되고 똥과 양파 껍질이 감자로 부활하는 건 지구가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일이죠. 이제 우리가 살짝 거드는 것뿐. 우리는 밥을 먹고 똥을 누면서 살아야 해요. 석유를 먹고 플라스틱을 누면서 살 순 없어요. 과학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집에서 당신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과학이 일상으로 들어온다는 건 밥과 물과 똥과 모든 것이 돌고 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구를 세상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석탄과 우라늄이 없어도 밤을 밝히고 밥을 지을 수